안녕하십니까, 김민식입니다. 23학년 임용시험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쁜 고양 여러분들 웃고 있네, 그치? 아이 귀여워. 아무튼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좀 보시고 조금 마음에 아, 기출문제 분석을 간단하게 조금 해답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올해 시험은 제가 수업하면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는 개연성이 너무 많았다. 시험 답이. 그렇죠. 뭐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써라 뭐 이런 거 개연성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요. 올해는 분명히 정해진 시험이 나올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맞아요. 정해진 시험이죠.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들은 훨씬 더 편했어요. 왜?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하면서 답정 넣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 정해져 있던 것, 어떤 시험 문제를 내도 정해져 있는 것이 답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아무튼, 자, 우리, 이제 제 블로그에 보시면, 김인식 교육학 퍼펙트하게 딱 100%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자,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문제가 동기발과 관련된 문제였었죠. 그렇죠. 동기발과 관련된 문제에서 첫 번째는 이제 자효능감을 어떻게 증진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두 번째는 자기조절과 관련져서 어떤 전략을 써야 될 것인가. 결국 이제 동기유발과 관련되는 개념들이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는 이렇게 동기유발이라고 말을 만들어 놨어요. 학생들에 대한 요구조사 했었잖아요. 그렇죠? 자, 자효능감 증진 방안 중에 자효능감은 어떤 것도 있으면 이제 증진만 자효능감 그러면 네 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고 했었어요. 첫 번째 숙달 경험, 대리 경험, 사회적 설득, 신체 정서적 상태 네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효능감을 구성 요소가 숙달 경험, 대리 경험, 사회적 설득, 신체 정서적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사회적 설득은 우리도 알다시피 뭐에 격려하는 거고 신체 정서적 상태는 스트레스가 없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였어요? 숙달 경험과 대리 경험 차원에서라고 두 개를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설득이나 신체 정서적 상태를 설명하면 안 되고 숙달 경험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대리 경험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얘기해야 돼요. 숙달 경험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공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답은 성공 경험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난이도를 조절한다. 또는 노력으로 귀인시켜준다. 이런 것들이에요. 두 번째, 대리 경험은 뭐예요? 그래요. 모델링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보원이 세 명이 필요하죠. 첫 번째 누구? 지각된 유사성. 그렇죠. 그러니까 지위가 높은 사람, 유명한 사람, 유사성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친구들의 모델링을 통해서 가르쳐야 된다. 답 정해져 있습니다. 성공 경험을 시켜야 되는 것, 모델링. 두 번째는 자기 조절 학습과 관련지어서 얘기해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자기조절 학습과 관련해서 어떤 것이었었냐면은, 자, 문제를 보면은 어떤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조절 학습을 위해서, 목표 설정에 해당하는, 즉, 목표 설정 및 계획 단계 다음에 해야 될 거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표 설정, 계획 단계 다음에 어떤 것들을 할 것이냐. 그런데 자기조절 학습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첫 번째 목표 설정, 두 번째 자기점검, 세 번째 자기교수 지시, 네 번째 자기평가, 다섯 번째 자기 강화와 벌. 다섯 개란 말이죠. 그러니까 답이 뭐예요? 자기점검, 자기지시, 자기평가, 자기강화와 펄. 이 네 개 중에 두 개를 써야 한다. 그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목표 설정 다음 단계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요것들 중에 하나를 쓰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 형성평가와 관계된 것들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으면 정해져 있습니다. 자, 형성평가 교사 측면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우리 맨날 배워서 뭐라고 형성평가는 교수 학습 개선 목적이 두 가지다. 교수 개선 학습 개선. 그래서 첫 번째는 교수 학습 개선이에요. 얘를 교수 개선과 학습 개선으로 나누어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교수 학습 개선. 두 번째 우리가 뭐 공부했었죠? 형성평가는 어떻게 한다? 자주 하는 게 좋겠다.
수업 초반에 많이 하는 게 좋겠다. 후반에 많이 하는 게 좋겠다. 초반에 많이 하는 게 좋겠다. 이유는 그렇지. 형성평가를 맞춘 학생들한테는 뭐가 되고 강화가 되고 틀린 학생들한테는 피드백 자료가 된다. 그런 개념. 그래서 강화와 피드백 등의 활동을 조절할 수 있다. 이 개념 갖고 쓰셔도 된다. 그 말이죠. 무슨 말인가 이해되셨죠? 그래서 채점 그 출제자가 어떻게 채점 기준을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요거 쓰시면 돼요. 교사학습 개선 그 다음에 이렇게 학생들한테 강화 피드백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거 쓰시면 되겠죠. 두 번째 타당도 문제. 타당도 문제는 뭐였었어요? 거기 보니까는 제시문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배운 거하고 다른 걸 시험 문제 냈어요. 다른 게 뭐예요? 내용 타당도지요. 그게 내용 타당도지 뭐예요. 우리 알다시피 타당도는 여러 개잖아. 그렇죠? 내용 타당도. 여기서 결과 타당도 되면 안 돼요. 답 아니에요. 결과 타당도. 그러니까 내용 타당도가 답이에요. 여기는. 결과 타당도 답이 아니에요. 목표한 거하고 시험 문제가 달라요. 목표한 거하고 달라요. 결과 타당도는 뭐예요? 원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느냐? 그래서 뭐까지 써야 돼? 그래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느냐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건 아니야. 두 번째는 그래서 어떻게 증진해야 되느냐? 우리 외운 거 있잖아요. 내용 타당도 두 가지. 첫 번째 목표하고 부합성. 두 번째는 그렇지. 대표적인 표지 이원목적 분류표. 근데 여태까지 이원목적 분류표 개념 갖고 시험 문제를 냈었단 말이야. 근데 요번엔 뭐예요? 지금 형성평가 관점이란 말이야. 형성평가. 그래서 답이 뭐다? 목표와의 합치성이 답이다. 다른 거 답 아닙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와의 합치성 하셨죠. 세 번째,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경험형 교육과정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그래서 거기는 학문형 교육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험형 교육과정의 장점은 뭐냐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어떤 것들을 위해서 경험형 교육과정 첫 번째 학생 중심을 강조하는 거다. 두 번째 경험형 교육과정 글자 그대로 뭐를 강조한다? 경험을 강조한다. 그래서 학생 차원에서 흥미 또는 동기유발 그 다음에 경험 차원에서는 행함으로 배우는 것 이런 것들 가지고 답을 쓰면 돼요. 그런데 경험형 교육과정의 장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쓸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전인교육이 될 수 있다. 그치? 그 다음에 필면적 교육과정뿐만이 아니고 잠재적 교육과정도 필요하다. 이런 것들 쓰시면 돼요. 저는 이제 우리가 두 가지 기본적인 걸 얘기를 한 것뿐이고 그 다음에 학문형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의 선정과 조직의 방법은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이에요. 똑같이 타일러한테 영향받았다고 우리 수업 시간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개 중에 두 개 쓰시면 되고요. 얘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쵸? 너무 빨리 설명하나? 얘는 빨리 설명할 수밖에 없어. 올해 거는 이유는 정해져 있으니까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관료제 우리 5개 외웠었단 말이에요. 그쵸? 몰, 경규, 분권 외웠었단 말이야. 그것들 중에 규칙과 규정을 강조하는 것, 규칙과 규정을 강조하면 우리 형성평가에서도 계속 공부했던 것들인데 뭐 계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 다음에 통일성을 강조한다. 같은 걸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역기능 여러분 풀면서 전율 느끼지 않았어? 우리 여태까지 지금 다 모의고사 다 나왔던 건데 특히 본발전도는 우리 맨 마지막에 제가 시험 문제 냈잖아. 그치? 관료제 중에 단점 중에 얘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기억나시죠? 규칙 강조에서 본말전도, 목적 전체 현상, 답. 그래서 여기는 계속성, 일관성, 통일성, 안정성 이 4개 중에 써도 되는데 얘 2개와 얘 2개 같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아무튼 4개를 가지고 뭐 쓰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만. 이해되셨습니까? 자, 제가 블로그에 제 블로그에 이제 기출문제를 쭉 분석해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총평까지도 올려드렸어요. 이제 뭐만 하면 되냐면 요 앞에다가 시험지 원안만 붙여서 제가 요 파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적중했어. 너무 감사해. 땡큐. 여러분들도 고생했어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거 답 아닙니다. 답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제가
달리 뭐 많이 여러분한테 이렇다 저렇다 설명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려드리는 혹시 기출문제 특강에 맨 뒤에 보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수업할 것인가 그 수업실은 OT 시간이 조금 변형됐으니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내년 수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올해 시험은 어떤 거다? 답이 정해져 있다. 다른 걸 쓰면 X, 다른 거 쓰시면 no, no, no 합니다. 정해져 있는 것들. 그래서 다시 한번 동기발과 관련져서 효능감 요 두 가지 자기조절 학습에선 이것들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된다. 그 다음에 형성평가에서 교사 측면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다음에 타당도 정해져 있고 뭐 활용 방안도 뭐 여러 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교사학습 개선은 무조건 써야 되는 거고 다른 거. 그 다음에 타당도는 정해진 답이고요. 그 다음에 경험형 교육과정의 장점 너무 많으니까 그것들 중에 쓰시면 되고 학문형 교육과정도 이건 정해져 있는 거 계속성, 개요성, 통합성 중에 2개 쓰면 되는 거고 관료제 정해진 답, 순기능, 역기능. 그래서 답이 다 정해져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아무튼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 우리들 여태까지 공부한 거 어떻게 이해 중심의 수업 우리 수업했죠? 그거 가지고 뭐였어요? 그렇죠. 암기학습 그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꾸리 교실하고 다음날 형성평가 풀고 이렇게 하나 공부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충분히 풀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어찌 되었든 시험 끝났잖아. 어찌 되었든 끝났어요. 붙을지 안 붙을지 아무도 몰라 이 세상. 왜? 상대평가니까. 아, 나 못 봤는데 다른 사람이 못 봤을 수도 있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럼 어떻게 하지? 이제 오늘 내일 하루 이틀 쉬시고 월요일부터는 다시 2차 수업 2차 실현 그 다음에 면접을 위해서 다시 한번 훈련을 해 가시면 왜 그것들이 혹시라도 올해 떨어지면 내년에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것들은 방법적 지식이니까 한번 자전거 타면 계속 탈 수 있는 거니까 몸에 배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2차 수업과 관련되어서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대단히 고생하셨고요. 힘을 내셔서 더욱더 매진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